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또 강의하는 날이죠. 소양장입니다. 18장. 오늘이 6번째인가요? 7번째가 그래요. 이거 2개씩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소양장을 아셔야 돼요. 알아야만이 용신을 잡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소양장입니다. 무조건 용신을 찾는데 일주를 보는 게 아니라 4주 전체를 봐야 돼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이거 원문은 간단해요. 능히 알려면 이 진기라는 거죠. 그래서 삼명의 오묘함을 알려면은 어디를 찾아야 되냐 하면 진기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생각하는 것이 과반이 지났다. 이미 용신 찾는데 과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임철재 선생이요, 이것이 어떻게 찾아야만이 진짜 찾는 거냐라는 것이죠. 이거 뭐, 쭉 1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득시, 원령을 봐서 시간을, 그 때를 만났다. 간목일주가, 그렇죠. 인묘진월에 태어나면, 이건 왕하다. 또, 인묘진월이 아닌 사오미월에 태어났으면, 쇠하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법. 그래서 그 오행의 기운은 어디서 유행하냐면 사시에서 유행한다는 건 아시겠죠? 사시를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일간이 각각 오직 그 영을 타는 데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그 전령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전자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끌려다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춘목사령하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인데요. 수없이 얘기해도 이건 지나침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가불목이 춘목이 사령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가불목이 왕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무기토가 휴수일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반대 목국토 하니까. 그러나 역시 미상 아니다라는 거 일찍이 아니다. 뭐가 조루천지. 이 천지라는 건 뭐예요?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다. 일찍이. 뭐든지 받는다는 거예요. 동수, 겨울물이에요. 사랑했으면 임계수가 비록 왕하다 하더라도 화 역시 완전히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끊어진 게 아니다. 특별히 때에 맞춰서 퇴피, 물러나고 피하는 것은 있는데 감히 어떻게 먼저 앞서서 앞을 다투겠는가. 기실 실제로 춘토 역시 어찌하여 만물 그 만물을 생하지 않겠는가. 물론 법토가 만물을 생하잖아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는 허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음양오행 사주에서는요. 동일해서 어떻게 부조만국, 병화가 겨울에 햇빛을 만국을 비치지 않겠는가. 그러니 하물며 팔자에서는 원령이 위중하다 하더라도 왕상효수라는 것은 연일 시 중에도 있다. 왕상효수도. 그러니 지지예요. 그래서 손익 덜어내고 도와주는 권세는 즉 생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치령. 그거만 놔두지 않고서 왜 생월만 놔두지 않고 이런 건 다 놔두냐 이거예요. 뭘 놔둬? 연과 일과 신은 그냥 놔두냐. 이건 놔두지 않으면서 원령은 놔두지 않고 왜 이런 거 그냥 보지 않냐. 봐라 이거예요. 봐라. 어찌 가치비를 이루 한 가지로만 요것만 자꾸 늘어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마치 춘목이 비록 강하다 치더라도 금이 태중하면은 역시 목도 역시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인월에 태하는 간목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6군데에서 경신금이 있고 신유가 지지에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불로서 재해서 써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6번이죠. 6번을 올릴게. 그래서 간으로다가 천간으로다가 경신금이 있고요. 지지로다가 신유가 있으면 무죄와
예, 화로서 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를 만나면, 예, 이게 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목일주에선 재성이지만, 이 금일주는 뭐예요? 살이거든요. 재생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찍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득시, 때를 얻고도 왕하지 않은 것이다. 추목, 가을나무가 비록 약하다 치더라도 목의 뿌리가 든든하고요. 역시 그러면 강한 것이니 천간으로 갑을목이 있고 지지로 인묘가 있으면 관을 만나고 관이 투출해서 만난다 치더라도 능히 그걸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또 술을 만나면 지나치게 태과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실시불약, 때를 잃고도 약하지 않다. 그러니 시고로 일간에서 물론 논하지 말라. 원령이 휴수가 됐는지를 논하지 말고 단지 중요한 것은 사주의 육은 뿌리가 있는 것을 봐서 있으면 곧바로 능히 받아들일 수 있다. 재관식신 또한 마땅히 상관 7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생노강은 뿌리가 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장생노강이라고 했지만은요, 양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간론은 아닙니다. 고지 여기는요, 근에 가벼움은 있지만 그래도 천간에서 하나의 비견을 얻은 것은요, 뭐만 못하다 지지에서 여기 묘고를 하나 얻은 것만도 못하다 라는 거예요. 묘자는 갑을목이 미토를 만난 것이요, 병정화가 술토를 만난 것이요, 경신금이 축토를 만난 것이요, 임계수가 진토를 만난 것이요. 역이라는 것은 뭐냐? 병정화가 미토를 만난 것이요, 갑을목이 진토를 만난 것이요, 경신금이 술토를 만난 것이요, 임계수가 뭘 만났을까요? 그러면 축토를 만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여기라는 것은 그 계절 끝이니까요. 축토를 만났을 것이다. 넘어가는 기운이니까요. 임계수는 축토를 만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개의 비견은요, 뭐만 못하다? 지지에서 장생 하나 얻은 것만 못하니 갑을목이 해인묘 지류가 그렇다. 그러니 이런 것이 바로 비견과 같이, 비견은 마치 부무지상부, 친구끼리에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통근이라는 건 뭐냐면 가실지 같아. 집안에다 뿌리를 딱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을 믿는 것이지 친구를 믿겠어요? 솔직히 옛날서부터 어려서는 아버지 팔아서 친구 산다고 했지만 늙고 나면 중년 이상 되면요, 역시 친구 팔아서 부모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팔아 친구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뿌리가 중한 것만 못하다. 이런 이치는 확연하다. 금인지 지금 사람들은 굳이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러한 이치를 그냥 곧바로 춘토, 하수, 추목, 동화만 봤다 하면 묻지도 않고서 육은 무근을 묻지도 않고서 곧바로 말을 한다. 약하다고. 그리고 또 곧바로 보길 춘목, 하화, 추금, 동수를 보고 연구도 하지도 않고 뭘 연구 안 해요? 극이 중한지 극이 가벼운지도 연구도 하지도 않고 곧바로 뭘 안 한다? 왕하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갱유, 토기 뭐예요? 임계, 봉진, 병정, 술토. 이건 이제 뭐예요? 뭐죠? 고지잖아요. 고지. 고지입니다. 고지죠. 갑을, 미토, 경신, 축토. 지료는 이것을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불위. 통근 신고했다라고 여기질 않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형충을 해서 그걸 꺼내서 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안 그러는데 이 고지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불사 형충상 그 안에 있는 고에 있는 용신을 상했다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불사 생각하지도 않고 충해서 쓰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론은 솔직히
심여첨 선생인 이 책을 쓰신 자평진전이나 임철조 선생이 쓰신 증주를 한 적천수에서는 이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이론은 어디서 있냐? 연애자평에서 있는 거죠. 송나라 때 나온. 그래서 나의 뿌리가 상하는지도 모르고서 막 충해서 쓰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차종, 이러한 종류는 유론, 잘못된 이론이다. 반드시 어떡하라? 일체, 이거 일체입니다. 소재하라. 우리도 소재하라 그러죠. 그러니 이런 모든 이론은 세왕에서의 바른 이치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자 바꿔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걸 뭐라고 그랬냐? 전도지리 뒤집어 엎어서 쓰는 이치다 라고 해서 그 이치는 10유 10가지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10가지를 쭉 임철조 선생님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건 임철조 선생님의 이론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결국은 이 이론은 종격 이론에 거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태세자와 세극자는 특히 이런 이론이 있을까? 극하거나 설한다 라고 하니까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요. 어떻게 극을 할까? 설을 할까? 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더군다나 이런 거 또 이제 왕극자, 왕이 극에 다다르면 생하라라고 했으니 아니 왕이 극한 걸 어떻게 생할까라고 하면 이건 결국은 종격이거든요. 이런 거를 뭐예요? 임철조 선생이 10가지 이론을 쫙 써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하는 것은 토에 대해서 뭐예요? 태세자하고 세극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번 강의가 토태왕자예요. 태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설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한 것이 극에 다다랐어요. 그러면 생하라라고 했어요. 이건 결국 말해서 종하라라는 소리예요. 종하라. 자, 오늘 강의는 그러면 쇠 왕자와 쇠극자에 대해서, 토에 대해서 쇠 왕자와 쇠극자를 강의를 한 날이니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입니다. 자, 8번이겠죠? 네, 8번 봅시다. 토태세자라고 했어요. 쇠한 것이 태예요. 그럼 사화라는 거예요. 화와 같으니. 그러면 쇠하니까 이 화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목이다라는 거예요. 목으로 이 화를 도와주라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토태사자가 뭐와 같다라는 소리가 참 나오질 않죠. 뭐와 같다?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필요 없이, 그건 요 사화를 띄고, 뭐와 같다라는 소리를 빼고, 태세자는 어떻게 한다? 목을 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극하라라는 거예요. 아예 태세자는 없애버려라 라는 거예요. 일주를요. 없애버려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토쇠극자라고 했어요. 사수라고 했습니다. 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걸 도와주는 건 뭐예요? 사수는 금이겠죠. 금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 이걸 빼고 이건 어떻게 사수인지 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극자는 어떻게 한다? 이 금을 보면 설하라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세자는 아예 극을 해버리고요. 세극자는 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렇게 하면 되죠. 저는 임철조 선생이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사화, 이렇게 뭐와 같다라는 소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태세자가 뭐와 같다라는 소리와 세극자가 뭐와 같다라는 소리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뭐와 같다라는 걸 빼버리고 태세자는 어떻게 한다? 그냥 극하면 되고요. 세극자는 어떻게 한다? 설하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설하라.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사례명적 110번과 111번을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부터 여기 나왔네요. 벌써 110번이네요. 빨리 나오네요. 예. 이것은 내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쓸게요. 예. 자, 임진 신해입니다. 예, 해월에 태어났네요. 무자 개축이에요. 예, 이거 보세요. 예, 이건 결국은 차저치류는 북방이에요. 예, 전부 북방이죠. 예, 북방입니다. 이 진토도 수에 끌려가고 있어요. 수세 왕양하다. 천간은 또 금수가 투출했고요. 그래서 토태세자다라는 거예요. 태세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극하라라는 거예요. 극하라. 그러면 이 사주는요, 여기서 지금 목을 찾아야 되는데요. 목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결국은 수목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주는요. 예. 그래서 이 갑인을며 대운이 되면요. 이 대운 봤을 때 간지가 모두 목이 됨으로써 이름을 이루고요. 이또 이루었어요. 이를 성자 이룰 숫자입니다. 이렇게 병운 이거 꺼지겠죠? 예, 꺼지니까 들어와서 꺼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들어와서 와서 극하는 게 아니라 이 병화가 들어와서 사주체에서 극을 당한 거예요. 형처극자 하잖아요. 그래서 파모다단하고요. 정축대운이 되면 이 정화 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리죠. 세운이 화토가 되면서 정축운에 그렇지 정축운에 갑인을며 병인정면인데요. 그래서 병대운이죠. 그래서 암암리에 체형이 다 상해져서 풍질이 망해서 풍질이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중풍이죠. 중풍.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는데 뇌출혈이요. 예, 맞습니다. 뇌출혈이죠. 중풍이란 몸이 한쪽으로 반신불수가 돼서 저 사람 푹 맞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뇌에서 출혈이 있어 갖고요. 요즘 현대명리학이잖아. 현대의술에서는 딱 그걸 밝혔죠. 우리는 풍질이라고 했지만 풍질이라는 것이 한쪽을 맞아서 불수 못 쓰긴 하지만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풍질이라고 했는데 원인은 뭐예요? 뇌출혈이죠. 뇌에서 출혈이 나서 한쪽이 몸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이 풍질을 고치려면 어디를 수술을 해야 돼요? 예, 머리를 수술해야지 손발을 수술해 갖고는 낫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초겨울의 무토일주는요, 지지와 천간이 온통 물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계절적으로 초겨울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산사태까지 이른다. 종제격이에요. 수를 따르는데 수를 따른다라고 하면 목도 쓰고요. 금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대운이 그냥 아니었죠. 그래서 수 7.8입니다. 목 2.7이고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쓸만하네요. 수체 토화용조이나 토화오행은 부재불량하죠. 종조오행을 중심으로 금수 목 오행 중에서요. 목수 오행이 용의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종제격입니다. 이렇게 종제격이라고 하면요. 왜 적천수에서 그렇게 종격이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심해점 선생도요. 이 종제격은 있습니다. 기명종제격이라고 해서요. 자, 5권 논 잡격장에 있습니다. 재성 때문에. 일주가요. 대비격을 이룬다. 재성을 따르는. 수를 따르는 것이죠. 종살도 역시 있고요. 자평진전에서도 종제, 종살은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지금은 괜찮겠죠. 지금 수운으로 들어오니까요. 이 축운도 괜찮아요. 갑인을묘대운이 아주 가장 좋죠. 병대운에 이미 정축세운에 끝이 난 겁니다.
요거만 이걸 넘겨도 이 화운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이제 들어와서 꺼지니까 어차피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주는요. 44살이면 이 사주 주인공은 힘듭니다. 품질이 걸렸죠. 품질이 걸려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쏠린 사주는요, 그렇게 썩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자, 봅시다. 괴유갑자. 이것도 정제격이지만 종제격이에요. 이것도 역시요. 괴유갑자, 무자, 임자. 이건 수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건 수를 쫓아서 금운에 괜찮았다가 기미대운에 끝이 난 사주입니다. 사주, 차사주, 개수 모두 수다. 모두 금생, 금의 생을 받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토세극자, 어때든 사수, 설하라라는 거예요. 토를 설하면 뭐예요? 금이 용신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초운에 개해, 평령지경이라고 해서 이거 편할 영자를 이렇게 씁니다. 편안했다는 거예요. 임술에 수묵은이죠. 그러면 토득지 하니까 형상파모. 요때 젊어서 한번 당하죠. 가업 소망이라고 해서 집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신유경신 20년 하여 대득제우 해서 큰 기회를 만나서요. 백수, 요즘으로 말하는 하얀 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수라고 하죠. 우리는 맨손으로 발제 10여만이라 라고 했어요. 김이운에 파거 뭐예요? 수만, 수만을 알리고요. 미토대운에 되면 끝나겠죠. 수만이요. 수 역시 목성매요. 수명 역시 재미 미토까지 돼서 이지라고 해서 끝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끝납니다. 정확하게요. 이지라고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 명조 역시 종제격이에요. 수가요? 10.8이네요. 금수를 합쳐서요. 쇠함이 극에다 들었다. 설한다라는 것이죠. 토를 중심으로 해서요. 토일주니까 금을 써서 설하라라고 했지만 이 사주도 종제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은 좋은 때입니다. 경신대운 때. 이 미토대운 되면 폭발하죠. 끝납니다. 오늘 강의도 이렇게 끝낼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